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월 19일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20분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방송은 이 혼술 방송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집에서 혼자 이 술을 한잔 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어리석은 우파 국민들 그리고 이 전라도 국민들 대한민국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각자 이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분노를 금치 못해서 오늘 이 방송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요. 이 김성훈 경호처 이 차장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이 경호처 차장으로서 자신의 이 소임을 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박수를 보내야 되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 경호처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 박수를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죠. 물론 이 검찰에 의해서 이 김성훈 차장이 석방은 됐지만 경찰에 의해서 경찰이 아니고 견찰이죠. 이 견찰에 의해서 발부된 이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되는 걸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은 망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은 망했다. 경호원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총알이 날라오면 자기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 주군에 대해서 자기가 총알을 맞을지언정 자기의 보호 목적 대상물인 자기의 주군을 지키는 것이 이 경호처 직원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요? 더군다나 이 조직에 근무를 해보면 이 책임자의 일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느끼겠지만 이 경호처 말단 직원조차도 자기의 몸을 날려서 자기가 보호 대상을 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VIP에 대해서 신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목숨 버릴 수가 있어야만이 경호처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자란 것은 어떨 건가요? 정말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책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성훈 차장과 같은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99%의 이 대한민국에 썩어 빠진 이런 국민들, 어리석은 국민들, 이 1%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 정말 영웅으로서 박수를 쳐줘야 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이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군인과 경찰이란 것은요, 일반 공무원과는 이 결이 다른 것입니다. 이 군인과 경찰이란 것은요,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명령에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군인과 경찰이란 것은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이 전쟁이 언제 어느 시에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 같이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 속에서는 북한의 위협이 되는 상황 속에서는 자, 그랬을 때 국가의 위중 질환의 사태에 직면했을 때 돌격 앞으로 했을 때 3인 3색을 냈을 때 그게 바로 당나라 군대 아닌가요? 여러분,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아마 그 영화 굉장히 잘된 영화 같아요. 잘된 영화 같아서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요.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고정 간첩들 중에서 이 역할을 그렇게 그 고정 간첩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없어요. 큰 역할을 하는 게 없는데 거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고정 간첩이라고 한다고 한들 그렇게 큰 역할은 없는데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이가 한 역할이 뭔가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끄는 것이 보는 사람마다 판단하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제 시각으로는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것은 단 2가지라고 봅니다. 아니, 크게 말하면 3가지가 되겠죠. 저는 가장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이끈 2가지가 뭐냐? 바로 반도체와 원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1등 선진 국가로 이끈 것이 바로 반도체와 원전이다. 거기서 하나 플러스 한다면 경부고속도로다. 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한민국을 인류 선진국가로 이끈 이 반도체와 원전을
붕괴시켜버린 것이 누구든가요? 바로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 원전을 파괴하면서 그 잘난, 그 무슨 영화 뭐 있죠? 그거 보면서 눈물을 질질 흘렸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전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몇 기가 가동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24기인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국은 원전이 몇 기가 가동되고 있나요? 420기가 넘는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국의 원전들이 다 원전이라는 건 다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물 옆에 있는 거죠. 우리 같으면 좀 동해, 중국은 산둥반도 그쪽 다 동해에 420기가 다 포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황사 어디서 와요? 중국에서 오죠. 자, 대한민국에서 이 원전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중국 원전 기술 우리보다 한참 못하죠. 자, 거기서 원전 사고 날 확률이 많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원전 사고 날 확률이 많을까요? 높을까요? 자, 중국에서 원전 사고 일어나면 그 황사 타고 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옵니다. 그 420기가 넘는 원전 그거 그대로 있는데 대한민국의 원전 사고 일어난다고 세계 1등 국가 원전 파괴해버린 거 여러분 이 고정간첩들이요. 문재인을 제가 고정간첩이라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고정간첩이라고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원전 세계 인류입니다. 인류. 여러분들 그 원전 그 발전 단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원전 킬로와트당 발전 단가가 높습니다. 한 7,600불 정도 될 겁니다. 킬로와트당 이 발전 생산 이 비용이요. 가장 낮은 나라가 이 중국인데 중국조차도 우리나라보다도 이 원전 건설 비용이 낮습니다. 4,200불 정도 되고 대한민국이 한 3,600불 정도 되거든요. 프랑스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저렴한 생산 원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원전이 세계 인류를 가지고 있는 이 원전 기술이 문재인에 의해서 붕괴됐다. 과연 믿어지십니까? 다음에 반도체. 지금 이 삼성전자가 SK한테도 밀리면서 여러분 흔히 HBM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고대역폭 메모리 하는 거. 그건 뭐냐면은요. 이 메모리를 겹겹이 쌓아 올려 가지고 이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비해서 이 속도를 높인 거죠. 자, 이런 것이 지금 언제 그 개발이 착수가 됐을까요? 언제 됐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삼성 반도체를 죽이기 할 때 그때 됐던 본격적으로 연구가 됐던 것들 그때 삼성이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인류 메모리에서는 세계 1위잖아요. 그런 삼성이 지금 후진 반도체로 전락을 해버렸다. 자, 이 엄청난 사실을 제가 이 말이 좀 이렇게 세버렸는데요. 뭐 혼술을 해서 이렇게 말이 좀 샜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명령을 따른 이 군인들 얼마나 지금 많이 구속이 됐고 체포가 됐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소임을 다한 영웅으로 추앙받아야 될 그러한 김성훈 차장마저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반도체를 붕괴시켜버리고 원전을 파괴시켜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들인가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되고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무슨 피해의식에 젖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파괴되는 것도 모르고 당신들은 그렇게 살고 있느냐. 당신들이 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피해자의식을 갖고 있느냐. 정말 안타깝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파 국민 여러분들. 트럼프가 뭘 해준다고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은 트럼프가 뭘 해주느냐 트럼프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거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습니까? 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트럼프 어떻게 했어요? 그린란드를 보고 덴마크를 보고 내 나라가 자기들이 사겠다고 해요. 안 주면 경제 제재를 해서 뺏어버리겠다고 해요. 자 미국이 아메리카 땅에 언제 올라갔어요? 그러니 그 멕시코 해협을 그걸 갖다가 아메리카 해협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멕시코 대통령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너희가 오기 전 16세기부터 여기가 멕시코만이다. 자, 카나다를 보고요. 51번 주가 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자,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 물론 파나마 운하를 건설할 때 미국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한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파나마 운영권은 지금에 와서는 파나마 정부에 다 넘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지금부터 그 파나마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거죠. 그 파나마 운영권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트럼프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여러분 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이런 주장을 하는 이 트럼프가 도대체 부정선거를 뭐를 밝힐 거라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은 스카이밸리의 그 수원 건성구에 있는 선거 연수원 거기서 중국인들이 왜 있었는가 그거는 의문의 사항은 맞습니다. 맞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꼭 부정선거를 해킹했다는 증거가 드러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것은 한국 땅에서 벌어진 한국 정부를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범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어떠한 이유로 그 중국인 간첩들을 체포해서 오키나와로 이송했다는 겁니까? 미국 정부로 이송했다는 겁니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중국 정부에서 야, 당신들이 뭔데 우리 국민들을 이송을 했느냐? 송환해라 하면 송환해줘야 되지. 송환 별 수 있겠어요? 자기들이 미국에 해킹을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중국이 위해를 가한 사실들인데 만약에 있다면 그런데 미국이 왜 그 중국인들을 갖다가 99명을 갖다가 미국 오키나와 공군기지로 호송을 했느냐? 당신들 내 나라 누가 뭔 관계가 있는데 라고 했을 때 미국이 안 줄 수가 있나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그런 희망회로를 돌리면서 윤석열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우파라면은 김성훈 차장과 같은 이런 사람을 영웅으로서 그렇게 빨고 정말 해야 될 것이다. 윤석열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안타깝다. 대한민국 국가가요, 사고가 생기려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국가가 망하려면은요, 이게 충신들이 사라져버리고 간신배들만 횡행하고 난무하는 이런 것이 결국은 국가 대한민국이 망하게 된다. 저는요, 이재명이가 대통령 당선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저는요, 이재명이를 극혐하고 민주당을 극혐하는 사람이지만은요, 지금 대한민국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요,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우파의 윤석열의 지지가 올라갔느니 국민의힘의 지지가 올라갔느니 하는 거는요. 이 여론 지지율이라는 것은요. 정말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한순간에 고기 바다의 물고기 떼처럼요. 한순간에 일로 왔다 절로 갔다 하는 그 지조 없는 그 여론조사 믿을 건 못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법기관, 언론기관, 군, 경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재명이의 사냥개 노릇을 하고 있다. 그것을 못 보느냐. 대한민국은 넘어갔다. 대한민국은 넘어갔는데 제가 안타깝다는 사실은요. 뭐냐 하면은요. 이러한 사실을 못 보고 이 간신배들처럼 이 우파 국민들한테 달콤한 속삭임으로 악마의 속삭임으로 자기들의 조회수나 올리면서 대한민국을 망국으로 이끌어가는 저들과 동조한 우파 잘난 유튜버들 정말 안타깝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라면요. 정말 좀 깨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 시각을 빌어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요. 정말 이 대한민국 우파 유튜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당신들 잘난 주머니에 그거 한다고 부자 되지도 않고요. 그 잘난 돈이라는 것은요.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의미 없는 것들인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팔아먹지 마라. 이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렇게 희롱하지 마라. 우롱하지 마라. 지금부터라도 좀 제발 정신을 차려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전열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힘 좀 써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